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상명학 팟캐 채널에서 상명학 대인관계하고 자기계발을 가르치고 있는 교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5분 공개 강의 시리즈 9번째인 것 같네요. 이번에 어저께 제가 어느 정도의 조금이나마 부분적 챕터 내에서의 그 결론이나마 조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한데, 오늘도 최근에 15분 공개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내고 막아내는가 하는 부분들 중에서 막아내는 넥슬레스 막아내는 부분들을 2탄으로 배워볼 차례죠. 어저께는 꼭 한 번쯤은 아주 위급 상황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괜히 무슨 체력 단련이니 어설픈 호신술이니 뭐 대항법이니 뭐 이런 거 갖고 뭐 접근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되지도 않고 상대방의 화만 돋군다거나 자기의 신체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부분들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는 진짜 확실한 탈출법에 대해서 5단계에 걸친 탈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탈출법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공격적 지배 성향을 가지는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조현병 사람 중에서도 뭐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침해를 당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조금 확장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7편인가? 7편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두 가지를 오늘 한번 갖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끊기와 탈출, 요 두 가지가 항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끊기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감정적 충돌 상태에 부딪힐 때 상황적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인가요? 수치인불명. 아마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는 아니라서 아마도 그 제목 비슷한 어떤 영화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개장수. 예? 되게 무서운 캐릭터인데 개장수로 나와서 이게 개를 막 잡고 막 이런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 무슨 뭐 동물 보호하는 분들도 많고 전반적인 이제 시민 의식이 고취됐기 때문에 뭐 강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때려 죽이고 옛날처럼 막 불에 끄슬리고 이런 사람도 정말 없죠. 그런데 이제 예전엔가 제가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어떤 이렇게 실험해보는 이런 예능 방송 같은 데서 뭘 봤냐면 정말 강아지는 개장수를 알아볼까? 그리고 아무리 싸납게 짖는 개도 개장수 앞에서는 꼬리를 감춘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런 걸 주제로 갖고 실험을 한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방송 내용은 결국 진짜네? 막 이렇게 막 사나운 막 도사경 같은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무슨 투경 같은 이런 막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는데 일반 사람이 다가오면 엄청나게 싸납고 그러는데 개장수가 이렇게 앞에 쭉 가서 쳐다보면 갑자기 막 그리고 꼬리를 말고 문 열고 일로 나와 문 연다며 일로 나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가 그래서 그때 그 방송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그 되게 옛날에 봤는데 신기했는데 사실 이 이치가 지금 제가 무슨 개를 비하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이치가 있다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위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침해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 대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끊기하고 탈출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지금 끊기를 다루는 중이에요. 근데 끊기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하위로 내려와서 지금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 웃지 않고 짖지 않기입니다. 웃지 않고 짖지 않기. 보통 이제 그 성격 장애 또는 인격 장애라는
인격장애라는 어떤 그 정신병리학상에서의 그 질병명 또는 진단명의 구분 중에 나르시시스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진단을 받거나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이 지나친 게 아니라 이 자기를 사랑하는, 즉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뭔가의 위해를 가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통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우리 주변에서 잘난 척하고 뻐기고 뭐 형님 말 자식들아 뭐 먹으면 어머 내가 뭐 다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뭐 공주인 척하고 왕자인 양 뭐 의시되는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애성 성향들이 있긴 한데 질병명을 내릴 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냥 자기애가 좋다고 그래서 꼭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되고 오늘 이야기하는 위험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앞에 하나가 더 붙죠. 그냥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일반적으로 자뻑, 공주병, 왕자병, 자기 사랑에 너무 빠진 사람, 요런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진단적 특징도 있고. 근데 이런 걸 복잡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기준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게 되게 편해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일반적인 자신감 넘치거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을 관계적으로 흔들어댐으로써 얻어내는 가치로 자신을 높여내는 사람이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 못났다, 뭐가 문제다, 넌 별 볼 일 없다, 초라하다, 어떤 뭐 약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너보다 높지라는 개념으로 자기 가치를 거의 차익 부분을 따먹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을 때 흔들어갖고 이 사람으로 관계적 안정감, 관계적으로 누가 막 사귀다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기본적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요거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 부분 갖고 자신이 관계적으로 주도권을 쥔 사람이란 힘을 어필하는 이런 방식을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잘 살펴보면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 주변도 있지만 연인,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진단적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니고, 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근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인지도, 엄청난 관계적 영향력, 엄청난 사회적 파워,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 안 하고 절대자라고 표현하죠. 마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절대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거 다 써먹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해당되는 뭔가 먹잇감, 내가 요게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관계적으로 흔들어서 지배해야 되겠다, 계속 나오죠. 공격적 지배 성향의 범죄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먹잇감에 해당되는 피해자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 피해자를 찾아내는 기가 막힌 선구안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은, 이 악의적 나르시스트들은 이 피해자를 알아내는 되게 기가 막힌 선구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개에 해당되는 짓을 당신이 하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한테도 먹잇감이 되며, 사이코패스, 조현병 중에서 공격적인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 또는 범죄자, 기타 등등 위험한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타켓이 바로 딱 됩니다. 근데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거든. 내가 그런 타켓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늘 당하게 돼 있죠. 쉽게 먹잇감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잇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다? 웃지 않기입니다. 웃지 않기. 이 뭔가 대인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무언가를 자기한테 해왔을 때 우리가 보통 생판 모르는 사람이거나 내가 조금 뭐 어떤 무리한 부탁을 받거나 어쨌든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건 이쪽에서 바라보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거절을 이렇게 매정하게 해야 되나 또 등등 이런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거절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 상대방의 어떤 요구, 다가옴, 어떤 뭐 좀 강압적인 상황 이런 데서 바로 매몰차게 반응을 못 하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비치는 먹잇감의 반응들. 보통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의 먹잇감을 정식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조어로 코디펜던트라고 얘기해요. 이 코디펜던트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이 먹잇감이 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 돈 줄게. 거기서 맛있는 거 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이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가 어색하고 당황스러우면 웃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요? 왜요? 그래서 어색하고 무섭고 창피하고 당하고 원치 않고 심지어 기분이 나빠도 약간 뭔가 자기가 대놓고 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가 무리하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 자꾸 웃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남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뭔가 대인관계적인 어떤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대인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거나 당황스럽거나 긴장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대부분 그냥 어색한 미소를 자꾸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는 자체를 보고 악의적 나르시스트들, 사이코패스들, 공격적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범죄자들 어떻게 한다? 오, 요거 봐라. 요거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당신을 타켓 삼아 버립니다. 타켓을. 그러니까 타켓이라는 게 찍혀버렸으면 소용이 없어요. 동물들도 물 위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고 쩔뚝쩔뚝 뒤처진 그 먹잇감을 보면 그건 지금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요. 왜냐면 저건 잡아먹을 수 있는 쉬운 타켓이니까. 그래서 그걸 당신이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웃지 않는 대신 적절하게 그 상황에 걸맞는 다른 감정 표현, 다른 표정, 다른 바디랭귀지, 다른 접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고 해갖고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유튜브에는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습습후슈 대중심리학 서적이 아무리 서점에 많다 해서 책 한 번 읽어본다고 당신이 휙휙 바뀌진 않아요. 괜히 이래서 정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웃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웃지 않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 관련해서 어떤 조서받고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 행사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묵비권이란 게 자기의 어떤 기타 등등 모든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이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부분들. 자신의 피해자라도 범죄자나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견을 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항상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될지 당황스러워 자꾸 웃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 감정 표현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타켓이라는 확신을 두지 않는 오히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 않고 묵비권 행사하는 거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경찰서든 검찰이든 어디서도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엄청난 인내심과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협을 가든 뭐라든 할 때 일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표정, 말, 행동 일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서 힌트를 주지 않는 먹잇감의 힌트를 주지 않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실천하시는 생각이 분명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두 번째인 짓지 않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개장수가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되게 엄청난 개들인데 막 무섭고 등치 이만한데 왜 개장수가 앞에 가서 일로와 이 새끼야 헬랄랄라 그러면 막 꼬랑지 말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치를 그 범죄자들도 똑같이 다 써요. 그래서 묵비권 행사처럼 아무 표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당신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개장수가 이거 팔아먹으면 되겠네. 개문 따고 일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만드는 힌트를 당신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어필을 해야 막 화를 내고 어필하고 오지 마세요 뭐 어쩌고 뭐 당신이 뭔데 뭐 이딴 거 해야 뭔가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왜 길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운전하지만 길 가다 보면 막 주차 시비라든가 뭐 차선 뭐 끼어들기 이런 거 내려고 너 이 새끼야 마 이 새끼야 몇 살이야 뭐 어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임자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웃지 않기로 오늘 말씀드렸고 끊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웃지 않기는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 10화 때는 짓지 않기. 도대체 그 개장수의 비밀. 랄랄랄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진짜 범죄자나 진짜 안 좋은 사람한테 아 요거 봐라 요거 아따 요거 귀엽게 생겼네 하고 이게 확 끌고 갈 만한 무구라고 알아채게 만드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온다? 당신이 와왕왕왕 그리고 이 짖는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다? 짓지 않기. 요거는 10편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똑같죠? 뒷멘트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익숙해지셨죠? 예. 지금 제가 평소에 한 8시 조금 넘어서부터 본 강의 시작한 8시 반 전까지만 오픈 강의해요. 그래서 이제 본 강의, 상명학 강의 제가 하는 사람이라서 강의 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다음번 10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